분위기가 좀 온도차가 나고 있어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네. 것,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죠. 일단 지난밤 미국장의 어떤 약보합권 양상 이런 부분으로 인한 우리 시장 일단 긍정적인 어떤 출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점. 특히나 미국에서 왜 약보합권을 어제 보였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FOMC 의사록 발표 여기서 전반적인 이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 근데 그 기정사실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옐런 의장이 이제 내년 2월이면 임기 만료가 되죠. 그러면서 옐런 의장의 스탠스 조금은 좀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레임덕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현재 임기 말 어떤 레임덕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내에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공식적으로 옐런 의장을 포함한 FOMC에서 정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어떤 목표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왔는데 조금 좀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랐던 것은 아니었나라고 조금 좀 FOMC의 어떤 행위들을 어떤 정책 결정들을 의사 결정들을 뒤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서서히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시장은 12월 금리 인상 이후 그리고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면서 전반적인 연준 의장의 교체 이런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 자체가 조금은 좀 덜해질 수도 조금은 좀 늦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마저도 지금 현재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당장 눈앞에 있는 FOMC에서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우려감 내지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관망 양상으로 시장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의 상황은 지금 현재 약보합 상황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상향의 골디락스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12월 중에는 일단 달러화와 원화와의 관계 소위 말하는 달러화가 약세를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원화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 한 가지 오늘 저녁이 하나의 또 변곡점 유로존에서의 변곡점이 나타나게 되죠. 독일의 연정 구성 가능성 여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다가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다가 어제는 또 독일에서의 연정 구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이로 인한 달러화의 약세 이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내 원달러 환율은 시작 초부터 1090원대를 하향 돌파해서 1085원대 1086원대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시장 내 바이오 쏠림 현상이 이제 지금 상당히 급하게 완화가 되고 가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를 소위 말하는 계속해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그런 국면이 어제부터 그리고 사실상 이에 대한 시그널은 그저께 우리 시장 내에 이미 주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 성장세가 멈추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눈높이와 실질적인 그들의 모습, 현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기대감과 실질적인 그들의 모습 간의 갭, 차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좁혀지는 상황까지는 지금 현재의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 사이에 시장은 주변 다른 성장성을 가진 업종군들과 다른 성장성을 가진 그리고 조금은 더 편안한 업종으로 시장에 어떤 그 관심, 쏠림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서서 시장 내에 큰 두 가지 중에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환율의 변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일단 1190원을 하향 돌파, 1191원 50전 마감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1190원 마저도 하향 돌파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14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 최저치. 직전 저점이 1092원 60전이었습니다. 작년 2016년 9월 달이었는데요. 이를 하향 돌파하고 지금 1185원, 86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환율의 변화는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칠 파급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파급 경로를 미리 파악을 해놓고 준비를 해 두셔야만 원달러 환율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반등을 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투자 대안을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발빠르게 미리 준비해 놓을 그런 어떤 그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을 참고 삼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 환율은 1190원 정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한 100원 정도 비싼,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환율 대비해서 한 10% 내외 절하가 되어야만 우리 시장 내 균형 환율이 이어진다. 근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의 국제시장에서의 약세, 그리고 조금은 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었던 우리나라 수출 호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다소간의 좀 완화 부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급진적으로 지금 현재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한중 정치 관련, 한중 경제 관련, 한중 갈등이 빠른 속도로 지금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로 인한 앞으로의 상황들, 일단 원화의 강세로, 그리고 주변국, 주변 경쟁국 대비해서 상당히 빠른 그런 강세 속도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 배경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의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한은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그들은 여전히 유동성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그 11월 30일이죠.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한은 금통위 열리게 되는데요. 이 속에서 일단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면 자국의 환율이 상승합니다. 자국의 환율이 이제 자국의 환율 그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을 더 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일단 시장 내에서의 전문가들의 의견, 환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본다라면 내년 상반기 한 1,050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전망 내놓게 되면서, 그러면 결국 우리 실물 경제의 영향 두 가지, 수입과 수출에서 과연 어떤 파급 경로를 보여주게 될 것이냐. 수입에서는 일단 당장 설비 투자는 늘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 수입 물가가 참 하락을 하게 된다. 죄송합니다. 하락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원화가 강세가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우리가 싸게 들여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미국 FOMC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고개를 더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마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닥쳐온다라면 전반적인 경기 회생의 가능성, 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그럴 가능성을 조금 좀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럼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공격적인 통화 정책, 공격적인 재정 정책 상당 부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양상들 속에서 결국은 또 한 가지, 수출 상황. 우리나라 주변국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환율 전상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일본 대비, 그리고 중국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심지어는 4배까지 빠른 속도로 지금 가파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가뜩이나 연말 주요 선진국의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은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스탠스 역시 환율, 원화 절상 초입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유입, 가속이 나타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간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유입보다는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게 나타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